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 교수님의 발제에 감사드리고요. 뭐 아무런 보상이 없고 귀찮기만 한 일을 갖다가 그래도 늘 해주셔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보상이 없는 것을 넘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나 당해서 경찰 조사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상당히 참 수지 안 맞는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거를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맑으시고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글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이동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발제나 토론에 참여한 게 제 기억으로도 벌써 3번째입니다. 아마 중간에 자잘한 거 하면 몇 번 더 있을 거예요. 2017년에 국회에서 했던 거에도 제가 토론에 참여했었고요. 이 토론문은 요 뒤에 바로 그 자료로 있습니다. 2018년 불교개혁 행동이 종단 개혁 운동을 결성하는 모임에서도 제가 이제 이 발제 하나를 맡았었고 다음 발제는 이동 교수님이 했었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왜냐하면 틀린 말 하나도 없거든요. 예, 여기까지 그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참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토론이 되려면은 뭔가 좀 어긋장을 넣어야 되고 삐딱선을 한번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얼굴에다가 뭐 어떻게 하는 거지만, 우선 저는 누가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 화두처럼 앞에 던져버립니다. 이건 뒤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여기 이제 43페이지 중간입니다. 이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는 그때 한국 불교 개혁의 방향과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나서가지고 반자승전선을 확고히 구축하고 반자승연대를 꾸려야 하며 수행과 재정의 분리, 직선제 등 개혁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청정한 출제가로 이루어진 상가 공동체를 건설하고 불교 개혁 행동은 전속시키되 정치, 언론, 홍보, 담론, 교육운동 등 기능별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게 2018년이니까 지금 뭐 5, 6년 됐죠. 이 중에서 실현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나 이건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어의 성차는 많았습니다. 아름답고 이상적인 제안들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은 여전히 동어 반복으로 끝나야만 하는가? 어떻게 단 한 발자국도 진전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 교수님께서 아까 그 큰 주제에 대해서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중간 정거장을 건설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큰 불교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내지는 디디고 나가야 될 중간 정거장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승에 대한 이제 평가와 자승 이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승은 절대 권력이었나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승이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센 자고 전권을 휘두른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그가 절대 권력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그를 갖다가 조장하고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자들과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자승은 권력자라기보다는 조정자라는 평가를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는 각각의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갖다가 조정하면서 거기서 자신의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이지 자기가 무엇을 갖다가 만들어내고자 했던 자는 아니다. 그 자승이 하고 싶은 건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2010년도 건일 거예요, 아마. 각 지방문사는 뭐 도로라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찰 토지가 이제 수용당하게 되면 토지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금의 배분율이 있어요. 당의 사찰이 한 50%를 먹고, 그 다음에 교구 분사가 또 얼마를 먹고, 중앙 분담금으로 얼마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쓰자니 덩어리가 작고, 그 다음에 근데 중앙에서는 예컨대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종교용지 같은 거를 하나 매수하려고 그러면은 수십억에서 뭐 한 몇백억까지 가를 수도 있거든요. 좀 욕심 좀 부리면은. 그럼 총무원 연간 예산이 한 2, 300억밖에 안 되는데 토지 매입비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자승 총무원장이 그때 무슨 제안을 했냐면은 푼돈으로 흩어져 있는 거 다 모으자. 모아서 종단의 목적 사업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네, 자승도 그렇게 틀린 말 많이 안 하고 가끔가다 근사한 말 했습니다. 근데 종회에서 종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자승의 불교 광장인데 종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각 교구 분사에서는 내 돈 내놔야 되거든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걸 갖다 총무원장 입에다가 톡 털어놔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내가 왜 해?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자승의 절대 권력으로 각 지방 토호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일은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자승 8년, 설정 1년, 원행 4년, 진우 원장 1년 반. 이 시기 동안에 정말로 자승이 자기 뜻대로 종단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최근에 진우 원장 1년 반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승이 자신과 같이 손잡고 있던 연합 세력들한테 일정한 자리와 지위, 권력을 갖다가 나눠줬어야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자승의 절대 권력이 아니었다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44페이지. 예. 자승 원장의 죽음은 적폐의 핵심 고리가 끊어졌음을 의미한다. 뭐 어느 측면으로는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낙관적 희망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굴러가는 상황을 바라본다면은 적폐의 핵심 고리는 더 강고하게 더 많이 불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자승들이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저마다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자승은 승단 구성원들의 롤 모델이었으며 정치 권력과 검경과 거래하여 사법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추종자들을 지켜주는 보루였습니다. 자승의 정치적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까 발제자도 말씀하셨듯이 자승의 죽음을 소신공양이라고 자승을 우상화하는 자, 자승의 유언이라며 교계 언론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매수 자금으로 뿌린 자, 그리고 구체적인 인물적인 그 후계자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신흥사의 3조 같은 경우는 그 온갖 막말과 폭력과 폭언으로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불교 망신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시킨 자들이 이번에 2월 24일 날 교구본사 선거에서 신흥사 교구를 여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불교신문사 사장 사표 안 내고 버티다가 26일자에 냈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물러났느냐? 그는 여전히 불교광장 화엄 3회의 수장이며 동국대 이사고 문화재 분과위원입니다. 신흥사는 그는 여전히 백담사 회주고 신흥사는 여전히 그의 손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개조함 살인사건 배후교사 혐의로 10년을 살고 나온 일원을 갖다 시켜가지고 또 말이 안 듣는 말 안 듣는 놈 쫓아가서 좁히고 협박 문자 수백 통 보내고 이러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계종단을 마흔이 소굴로 만든 장본이라는 지적은 일면 타당하면서도 그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느냐. 자승은 조계종의 상층 권력에 가까운 승려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망, 정치 사회적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욕망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실현시켜줬을 뿐이에요. 예. 저는 그리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이 발제자는 이 부분을 조금 그냥 작게 넘어갔는데 자승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일반 불자들의 신의 형태는 잘못이 없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한 소시민적 기복 욕구, 아까 뭐 물론 발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승이 또 떼돈을 번 플랜 중에 하나가 우담바라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이게 이제 자승하고 청계사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종상, 또 지방의 누구 한 명에서 3명이 승려가 그 당시에 우담바라꽃 장사를 해가지고 아주 무지하게 돈을 번 적이 있어요. 이것이 전부 그의 정치 자금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판 감시해야 될 불교 언론이라든가 불교 시민사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무심하게 넘어갔던 것이죠. 그 다음에 불교 대표성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나 사회적 인정을 갖다가 불자들은 자신의
신앙이나 자기 종교가 존중받는다고 착각을 해왔어요. 대통령, 장관 내지는 유력 정치인들이 총론에 와서 인사하고 가는 것이 내가 믿는 불교가 사회적으로 저렇게 끝발이 있어. 그만큼 존중받아. 그놈이 도둑놈인지 아닌지 도외시하고 오직 그러한 어떤 겉으로 보이는 권력적인 그런 측면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승려들의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갖다가 조장해온 그 원인이 아닌가. 그 다음에 승려를 갖다가 승려는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에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부처님으로 행세하면서 나한테 절 3번에 3배 시키고요. 그러면서 내 말은 무조건 따라야 돼. 그래서 불자라고 한다면 스님들 말을 거역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아예 가스라이팅이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승 같은 괴물이 이 불교에 출연하게 됐던 거는 이 가스라이팅 당한 불자들의 굴종의 신앙이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는가. 또 하나, 승가를 외워야 된다. 제가자들은 이것을 승가에 대한 비판 금지, 머리 깎고 승복만 입으면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오독된 거죠. 불교를 오독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 승가 공동체가 자체 정화 능력이 있을까? 여기서 이제 발제자께서 봉암사 결사와 종단개혁의 초월심으로 돌아가서 승가 본인의 청량한 가풍을 일으켜 교단의 온갖 구조적 병폐, 제도적 모순을 척결하고 이 땅을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과 보살의 향기로 물결치게 하여야 한다 라는 희망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좀 냉정하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됩니다. 승려 내부 정화를 위한 투쟁 의지가 너무 박약해요. 깃발 들고 나서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해야 돼요. 우리 제가자들이 뭐 좀 같이 하려고 이렇게 손 좀 잡으려고 그래도 손 잡아주는 승려가 정말 몇 안 됩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일인데 당신이 안 나서면 그럼 우리가 대신해 줘야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출가 중에 우리 이 진보적이고 불교 개혁을 꿈꾸는 승려들이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나눠보고 같이 생활 속에서 느끼다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대단히 권위적인 승가들의 권위적인 의식, 그 다음에 봉건적 의식, 이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들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되고 재교육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동 교수님의 발제에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제도 개혁이 사실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제 8페이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13페이지에 사찰 운영위원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찰 운영위원회는 1994년도 종단개혁 때 입법화시킨 종단법입니다. 그런데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번도 제대로 굴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찰 운영위원회, 제대로 된 사찰 운영의 성공 사례를 갖다가 대중들한테 제시하고 승려들한테 이거 하니까 당신들한테도 좋은 일이야라고 설득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단 하나의 경험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개신교의 분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개신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법적으로 짱짱한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목사 하나를 못 당해가지고 장로들이, 집사들이, 권사들이 쫓겨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2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계율과 청교,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수정해야 될 개요, 스님들도 이원화한 문제, 문화와 계율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작업, 이거는 사실은 어마무시한 핵폭탄 같은 겁니다. 한국 불교를 갖다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글로는 우리가 그냥 재미있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중간 정거장 내지는 징검다리를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우리들은 그래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은
10.9%의 불자들은 이러한 주제들을 갖다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 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히려 자승은 이걸 잘 알아요. 제가 옛날에 태고종의 당시 도산 총무원장을 만났는데 도산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태고종 망해간다. 그래가지고 자승하고 밥 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태고종은 항복이다. 우린 졌다. 그러니까 태고종이 머리 딱 엎드릴 테니까 태고종과 조계종 다시 합치자. 가져가라. 그랬는데 자승이 내가 태고종과 통합하자고 그러면은 난 아마 맞아 죽을 거야. 없던 일로 합시다. 그래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처들을 갖다가 종단 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주고 공식화하는 문제는 어마어마한 폭발성이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그 자승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훈 교수님의 그 아름다운 제안과 그 언어들이 왜 실현되지 않을까? 이건 우리가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본 개념들이 사실은 저마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불교를 얘기하고 승려들을 얘기하고 사찰을 얘기하지만은 각각가 머릿속에 넣고 있는 상이 틀립니다. 우리의 불교가 그 견지동 45원지 조계종 총무원에 있는 승려들이 생각하는 불교랑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가 저기 절에 가서 기복 불교하고 내 자식 입시기도 하고 하는 불자들의 불교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공허한 동어 반복 되풀이만 하게 됩니다.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승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승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청정승가 내지는 수행자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승려하면은 기도빨 잘 쓰는 이런 스님들 얘기할 것이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사찰 얘기했죠.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포교원에 포교연구과장하고 있을 때 포교당을 도심포교당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만히 회의 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도심포교당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룡사 능인선언 같은 거대한 포교당, 물량주의, 물신주의의 그것을 갖다가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그런 포교당이 늘어나면 불교가 발전할까? 좀 그때도 의문을 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도 욕 먹었으니까 지금은 더 욕 먹겠죠. 예. 그 다음에 자승의 죄에 대해서 제가 빼먹은 게 이 나쁜 자식이 불교를 오염을 시켰어요. 우리 2500년 불교 역사상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안거라든가 결사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이러한 불교의 찬란한 문화 전통 그 언어들을 갖다가 자승은 전부 오염을 시켜버렸습니다. 삼선수행이 무슨 딴 따라 공연이 돼버렸고 아싸 호랑나비가 돼버렸어요. 결사라는 게 줄 서서 와가지고 노토장 찍고 돈봉투 주고 하는 걸 결사라 그래요. 그 도둑놈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과거의 아름다운 언어 개념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아마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뒤에 거를 제가 더 정리를 못하고 제가 왜냐하면 어제 밤에 이 발제문을 받아가지고 이거 인사하기 직전에 오늘 낮에 넘겨주느라고 발제문을 한 페이지, 2페이지 쓰고는 더 이상 못 쓰겠어서 과거 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도 옛날에 이동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서 많은 고민 속에 토론문을 작성을 했던 건데요. 사찰 없는 불교, 승려 없는 불교를 이제는 우린 대비해야 된다. 지금 승려가 불교인들의 신행을 갖다가 지도하거나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지금 승려들은 바빠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바쁩니다. 저 산중에서 종단 정치하느라고 바쁩니다. 지금 집안에 무슨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 승려들이 와가지고 쉽게 도와줍니까? 우리 시달림 한번 보시려면 돈봉투 준비해야 되죠.
이건 난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근교에서 우리가 불교적인 가치관을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승려일까? 아니면은 사찰일까? 도심 포기당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제자의 이도우 교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아름다운 이상과 비전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중간 징검다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제시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거는 불교를 크게 조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제가자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이제 더 진도를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도개혁 인적 청산에 제가자의 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 조계종은 비구 독재입니다. 비구 일부들, 그 중에서도 일부 정치 승만이 조계종의 모든 정책과 이권을 갖다가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자가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고 아름다운 제안을 하더라도 이 자체를 현실 속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발언권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적 제안을 우리가 계속 제안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2018년에서 그나마 기득권 승려들이 긴장하는 지점은 두 군데다. 승려 대중이 조직화하는 일, 그 다음에 사회 여론이 움직이는 일이다. 그러면 지들도 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부분에 좀 주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자면요. 우리는 일반 불자들의 신앙의 터전, 토대를 갖다가 우리는 계속 주목하고 그 부분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죠. 우리가 뭐 종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 총문에서 뭐 부국장을 갖다가 할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99.9%가 기존에 왜곡된 자승 같은 괴물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신행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신행에 대한 굉장히 전면적인 투쟁조차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문이 산만해서 죄송합니다. 이사입니다.